어제 정말 큰 발표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이 세 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표된 숫자만 보면 삼성이 2,655조, SK가 2,100조 원, 합쳐서 4,755조 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5배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GDP보다도 더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큰 숫자보다 사실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제일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소부장입니다. 자, 일단 어제 뭐가 나왔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호남, 그러니까 전남이랑 광주 쪽에 메모리 공장 4개가 들어갑니다. 삼성이 2개, SK가 2개, 여기에만 800조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그냥 포장만 하는 후공정 공장이 아닙니다. 웨이퍼에 직접 회로를 새기는 전공정 팹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공정이나 후공정이랑 비교하면 들어가는 장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부장 쪽으로 떨어지는 일감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짓고 있던 용인 클러스터도 완공 시기를 확 당겼어요. 삼성은 7년, SK는 12년을 당긴다라고 했습니다. 12년을 당긴다라는 게 뭐냐? 원래 2045년 완공이었던 걸 2033년으로 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양의 공사를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감이 한꺼번에 더 빨리 몰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정부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나온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SK하이닉스 처음엔 122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60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5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원래 2층으로 지으려던 공장을 3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 부지에 들어가는 생산 라인이 늘어나니까 투자금도 같이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처음 발표된 숫자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더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장이 들어선다라는 소식이 퍼지니까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 줄을 섰을까요? 소부장 기업들이에요.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ASML이 들어왔습니다. 노광 장비, 전 세계 제일 비싼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램 리서치도 들어왔고 도쿄 일렉트론도 한국에 R&D 센터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굳이 왜 한국까지 들어왔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장비라는 게 한 번 팔면 끝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도 부품도 갈아줘야 되고 고장나면 손봐야 되고 차세대 장비도 계속 영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바로 옆에 자리 잡는 게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득인 거예요. 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익 IPS, 솔브레인,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90곳이 넘는 소부장 기업이 용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기업만 25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소부장 기업들이 공장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냐? 자,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요. 그냥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웨이퍼라는 둥근 판 위에다가 수백 번의 공정을 거쳐서 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회로를 그리는 노광 장비,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장비,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정 장비,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 이게 다 다른 회사 제품입니다. 거기다 이 장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특수가스, 화학 소재까지 따로 필요해요. 그런데 삼성이나 SK가 이걸 다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면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전문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소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공장이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 장비들은 계속 고장나고 부품을 갈아주고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팔고 끝나는 일감이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 발생하는 일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공장 바로 옆에 자리 잡으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발표 다시 보겠습니다. 호남의 4개 공장 800조 원, 거기에 용인 클러스터까지 속도를 더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용인 사례에서 처음 122조 원짜리 발표가 600조 원까지 늘었고 그 과정에서 90곳이 넘는 소부장 기업이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이번엔 처음부터 800조 원인 거예요. 용인 초기 발표의 6배가 넘는 규모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올 소부장 기업의 숫자와 규모도 용인 때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호남 한 곳만이 아니라 용인이랑 호남 두 곳에서 동시에 터지는 흐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2023년 용인 때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 향후 5년 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메모리 구하기 어려운 병목 현상이 AI 시대 발전 속도를 좌우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릴게요. 2023년 용인 발표 때는요, 사실 미래를 대비해서 짓는 공장이었어요. 아직 수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데 미리 땅을 사놓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AI 서버 때문에 메모리가 당장 부족해요. 돈이 있어도 주문을 못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호남 공장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해서 짓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소부장 발주가 훨씬 더 빠르게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삼성과 SK가 4,755조 원 발표를 했습니다. 호남에 4개의 공장이 들어가고 용인 클러스터는 속도를 더 냅니다. 2023년 용인 발표 때 처음 122조 원이었던 투자가 600조 원까지 늘었고 그 과정에서 ASML이나 램 리서치 같은 글로벌 기업까지 포함해서 소부장 90곳이 넘는 기업이 따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호남 발표는 처음부터 800조 원, 용인 초기 발표의 6배 규모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래 대비가 아니라 메모리가 당장 부족해서 짓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 때 줄을 섰던 소부장 기업들, 그때 미리 알고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 제일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만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보실 때 삼성과 SK 숫자만 보지 마세요. 그 뒤를 따라갈 소부장 기업들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원익 IPS입니다. 아까 제가요, 용인 클러스터 발표 때 ASML이랑 램 리서치 같은 글로벌 장비 회사들이 줄을 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줄 맨 앞에 있던 국내 회사가 바로 이 원익 IPS예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 웨이퍼 위에다가 막을 입히는 증착 장비, 그러니까 ALD나 CVD 같은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신규 팹을 지을 때 둘 다한테 동시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한쪽만 잘 돼도 먹고 들어가고 양쪽 다 잘 되면 2배로 먹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241%나 뛰었어요. 흑자 전환했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매출을 1조 3,189억 원으로 보는데 작년 9,098억 원에서 거의 50% 가까이 뛰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도 738억 원에서 2,204억 원으로 거의 3배입니다. 자,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요. 삼성전자 평택 4공장이랑 SK하이닉스 청주 M15X 이 두 공장에 신규 투자가 동시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호남 공장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거죠. 새 팹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는 증착 장비를 누가 만드냐? 원익 IPS가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이 회사도 원래 삼성이랑 SK하이닉스한테 C값 증착 장비를 공급하던 회사인데 재밌는 게 원래는 낸드 쪽 매출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D램 쪽으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왜 바꿨을까요? 간단하죠. AI 서버 때문에 D램, 특히 HBM 수요가 폭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회사 체질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SK증권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16% 올렸고 목표 주가도 62,000원에서 88,000원으로 확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테스가 삼성 평택 4공장이랑 SK하이닉스 M15X 이 두 곳에 동시에 장비를 넣고 있어요. 거기다 최근에는 HBM을 만들 때 칩을 쌓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까지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 연구원이 그러더라고요. 테스는 반도체 소부장 슈퍼사이클의 핵심이라고 목표 주가를 12만 2천원까지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호남에 새 공장이 지어지고 그게 D램 위주라면 지금 D램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테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GST입니다. 이 회사는 좀 결이 달라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데 쓰는 핵심 장비가 아니라
공정 중에 나오는 유해가스를 정하는 스크러버랑 온도를 맞춰주는 칠러를 만드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공장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회사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요. 반도체 공장이 새로 지어지거나 커지면 라인 하나당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게 스크러버랑 칠러예요. 없으면 공정 자체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커지는 만큼 이 회사 매출도 그대로 따라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작년 매출 3,462억 원이었는데 이번 분기 NDR 자료 보면 올해 매출이 4,147억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봤어요.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를 찍을 거라고 전망하고요. 그리고 고객사를 보면 삼성전자가 45%, 마이크론이 32%인데 SK하이닉스 비중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공정한계에 스크러버를 공급했는데 올해는 5개 공정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것만으로 매출이 200% 넘게 뛸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액침 냉각이라는 차세대 냉각 기술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반도체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필수 장비를 팔고 미래에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넘어가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호남 공장 거기에 메모리 팹 4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팹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없는 필수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게 GS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본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금 시장의 조정이 끝난 이후 매수 타점 잡아보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 알려주면 안 되냐? 종목 좋은 건 알겠는데 타점 잡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속에서 나온 종목들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제 영상 댓글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면 나오는 설문조사 간단히 30초 정도만 참여하시면 이 매매 타점까지 같이 공유받으실 수 있는 텔레그램 무료방,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구독이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게 제가 직접 그리고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운영하는 방입니다. 아무래도 매수 매도 타점이라는 건 그날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을 확인해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은 실시간 속보나 재료도 바로바로 안내해드리고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종목에 대한 타점이 나갔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벌 수 있었냐 확인해 보시면 6월 30일 오전 9시 9분에 제가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 사마콘덴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18%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14%의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사마콘덴서 종목으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사마콘덴서 그냥 툭 하고 던진 게 아니죠. 보시면 제가 6월 24일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사마콘덴서 종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차트 분석 그리고 이 종목을 공부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 소통방을 통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6월 29일에 오전 9시 1분에 SK 이터닉스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 15% 넘게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 역시나 6월 29일 전인 6월 25일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이런 급등이 나와줬고 이 급등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매매에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6월 26일에는 원익 IPS 종목으로 13%, 25일에는 세미TS 종목으로 13%.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이 소통방에 나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방에 입장하셔서 일단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종목을 주나 확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에 참고하셔도 되니까 일단 입장을 먼저 해보시길 바랄게요.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제 영상 고정 댓글 하나 남겨드렸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언제 어디서든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대장 종목도 이렇게 같이 스윙 투자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스윙 투자는 아무래도 본업이 있어서
단타로 투자하기에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이고, 한 종목으로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수익을 꾸준히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상 속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의 대장 종목인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클릭하셔서 꼭 챙겨가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수량, 외인과 기관의 보유수량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바닥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줄 타임입니다. 자,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와준다라는 건요, 가격은 떨어지지만 매도를 던지는 주체,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낮다라는 거고, 외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떨어진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반등이 정말 크게 나올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그 준비를 영상을 통해 공부하면서 분석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꾸준히 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